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강원도 인구의 3.9%, 우리 이웃 중 10만 명 가까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민정이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치료센터에 가는 것으로 민정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정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 손상으로 복합적인 신체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면 재활 물리치료와 행동교정, 심리치료 등을 받으러 센터에 갑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우리 벚꽃나무 한번 짚어보자. 올해 20살, 동갑내기 친구들은 대학생이 됐을 나이지만 엄마는 아이가 걷기 시작한 8년 전 민정이가 12살이 돼서야 아이를 키우는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민정이는 지난해 급성 폐렴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엄마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얘가 죽을 수 있다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이제 돌대내 키우는 그런 맛인데 저는 20년 걸렸는데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설악고등학교 특수반 1학년 김민정. 민정이는 교복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듣고 급식도 먹습니다. 아직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두의 애정 속에 학교 울타리 안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요. 민정이가 공놀이 하는 걸 보고서 그걸 보고서 너도 마음이 dimdim으로 좋았고. 지금은 뭐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물론 이제 민정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진 않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상한 모습이다라고 다가가서 보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뭐 효과죠. 민정이는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껴 모은 저금통을 기꺼이 열어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고 강원도 교육청 비롯해서 민정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특수 선생님,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아이가 저렇게 좋아지지 않았나 무척 감사하죠. 강원도에는 민정이와 비슷한 등록장애인 99,542명이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이웃, 우리 주변의 민정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하지만 이거 중요한 건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개최를 두고 강원FC와 춘천시가 반박을 거듭하며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는 춘천시의 개최 분담금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춘천에서 홈경기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분담금은 애초에 춘천시가 지원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춘천시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건 개최 분담금이었습니다. 춘천시가 당장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개최 분담금은 한 경기에 8천만 원, 결과에 따라 4억에서 5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 이게 약간 핵심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 분담금은 원래 춘천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강원FC와 맺은 협약에는 K리그 홈경기에 대한 개최 분담금만 있을 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앞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를 치른 대구FC와 광주FC도 모두 시민구단이지만 소속 지자체로부터 개최 분담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FC에 연간 7억 2천만 원의 K리그 홈경기 개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개최 비용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난처한 상황을 핑계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FC는 대회 경비를 위해 춘천시에 개최 분담금을 요청한 것일 뿐 지원 의무가 있다고 표현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김병지 대표의 공개 발언도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춘천시와 얘기를 할 때 보면 A를 얘기하면 A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FC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김병지 대표 말 한마디에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은 깊은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오는 5월 2일까지 아시아 축구연맹에 협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해 구단주 강원도가 이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중겸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유기견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강릉에서는 유기견 절반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입양률을 높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유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입양 보낸 유기동물은 모두 962마리. 3년 동안 입소한 1988마리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입양률을 보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은 최소한의 사진만 실을 수 있는데 반해 민간 플랫폼에서는 추천 입양 동물의 사진과 영상, 상세 정보까지 올릴 수 있어 강아지 대부분은 이 플랫폼을 보고 찾아온 전국의 사람들에게 입양됩니다. 이달의 추천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강릉시에 있는 그 애들이 이제 그 메인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많이 좀 입양률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동물보호단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양자들을 연결받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입양 행사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되는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이 같은 입양 노력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끊임없이 유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 시설 포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 시 몸에 심는 내장칩을 의무화하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동물단체는 말합니다. 지금은 외장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걸이 하나 벗어놓으면은 주인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유기견이 들어왔는데 내장칩이 있어. 그래서 몇 번 전화해서 안 되면은 그게 끝인 거지.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어떤 시정 조치를 하지 않거든요. 22대 국회에 들어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은 모두 27건 발의됐는데 특히 6건의 동물 유기 관련 법안에는 유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선 전체 환자의 14%인 290명이 감염됐습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명률이 18.5%로 다른 감염병에 비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손목을 강압적으로 끌고 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강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 아니라 명백한 취재 방해고 특히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별에 기반한 위력적 폭력이라며 국회는 권 원내대표를 제명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하는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는 영상을 공개했고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원내대표직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를 폭행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권 원내대표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강원FC가 내일 오후 2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울산현대FC를 상대로 리그 9차전을 치릅니다. 3승 1무 4패로 K리그1 8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은 통산 전적에서 4승 5무 29패로 울산의 절대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주 광주를, 울산은 대구를 각각 1대 0으로 이겼는데 어느 팀이 연승 가도를 달릴지 관심입니다.
강원은 이번 주 리그 3위 울산, 다음 주 리그 1위 대전과 잇따라 원정 경기를 치르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한 뒤 5월 3일 토요일 수원FC를 상대로 춘천에서 홈 경기를 치릅니다. 매매혼 조장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가 모두 사라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도 본청과 고성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등 전국 25곳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모두 폐지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선군이 이미 조례를 폐지했고 고성군과 홍천군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알려진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는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인권 침해, 성차별적 문제가 지적돼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폐지 수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태백시 철암동 사회단체들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철암 지역 6개 단체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탄광 사택인 상철암 아파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태백시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978년 석탄공사는 탄광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 5층 4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철암 아파트 600세대를 지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도청에서 두 번째 강원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13개 대학에 775억 원을 들여 강원도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